저와 같은 어린 엄마 청취자분들도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소개를 하는 순간부터 26살 여자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의 엄마라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순 없죠. 당연히 아이가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남자요. 저희 시댁은 항상 제가 반란 까져서 버릇이 없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부모님 뻘드는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전 지금 23살이고요. 요리를 하는 게 꿈이었던 전 요리를 배우는 전공으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집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전문대 졸업 후 바로 취업할 생각으로 전문대에 진학을 했고 2학년 때 인근 호텔에 실습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의 신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보다 10살이나 많았고 제가 실습을 나간 호텔의 양식당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 실습이다 보니까 퇴근 후 선배들과 함께하는 저녁이나 술자리 문화도 종종 있었는데 거기서 신랑이 저에게 관심을 표시했었고 졸업할 무렵부터 4살이 많다던 신랑과 제대로 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나이도 거짓말이었었지만요. 그러다 연애 후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신랑과 저녁을 먹으며 데이트를 하다가 흔히들 말하는 데이트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일로요. 전 그 이후 이별을 말했지만 신랑은 저와 헤어질 수 없다며 본인이 잘하겠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어요. 미나야 미안해. 내가 그때 술김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다고 사람을 때려? 추행을 해? 오빠 이거 범죄인 거 알지? 연인끼리 범죄는 무슨. 그래도 때린 건 내가 정말 미안해. 당신이 내 말대로 잘 안 따라주니까 그렇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연인끼리 때리는 건 범죄 아니래? 추행 아니래? 흥분 가라앉히고 내가 이렇게까지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때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얼마 뒤 전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데이트 폭력을 당한 그날 신랑이 술을 많이 먹었었고 원하지 않는 관계를 했거든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생긴 아이를 제 손으로 지을 수도 없었고 버젓이 있는 아이 아빠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도 없었고요. 정말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혼자 끙끙 앓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신랑에게 임신 소식을 이야기했는데 신랑은 기뻐하며 바로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신랑에게 우리 너무 어리지 않아? 라고 물었더니 신랑은 그제서야 사실은 저보다 10살이나 많다는 사실을 말해줬고요. 처음부터 나이를 사실대로 말해주면 제가 만나주지 않을까봐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전 그 사실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본인이 결혼을 할 건데 어린 여자애를 잡아들였다 라고 말하길래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캐물으니 말 실수였대요. 처음에 임신 사실을 부모님께 왜 말하지 않았냐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희 아버지가 대장암 4기로 투병 중이셨고 어머님은 늘 곁에서 꾸준히 일을 하며 살고 있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께 원치 않던 임신과 결혼이라는 사실을 말하게 되면 투병 중인 아버지도 더 상태가 안 좋아지실 것 같고 어머니는 자책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이외에는 제가 달리 마음을 터놓고 이런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결국 전 이 사실을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고 신랑은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러 찾아오라는 시어머님이 말해 신랑과 함께 시어머님이 운영하고 있다는 그 고깃집에 가게 되었어요. 인사를 하러 시댁도 아니고 고깃집에 갔다는 것부터가 좀 웃기긴 하지만 그냥 같이 밥을 한 끼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날 이혼을 하셔서 억척스럽게 외동 아들인 신랑을 키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가게도 시아버님이 사망보험금으로 시작한 가게라 애착이 남다르다면서요. 저희는 밥을 먹으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시어머님은 딸 하나 드리는 셈치고 전세로 갖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 거기서 신랑과 시작하라고 이야기하셨죠.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니까 다행인 상황이었고 전 부모님께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당연히 제 임신 소식에 놀란 부모님은 처음엔 결혼을 반대하려고 하셨지만 그래도 시댁이 경제적 여유도 있고 신랑도 제법 반듯해 보여서 허락을 해주셨고 그 해에 바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양가에 알리고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은 정말 빨리 지나갔고 결혼식을 하고 나서부터 바로 출산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출산을 했고 다행히도 건강한 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원은 시댁에서 많이들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님은 아직 젊으니까 몸조리 같은 거 안 해도 충분하다, 괜찮다 하시는 바람에 결국 저희 친정 어머니가 산후조리원을 예약해 주셨고 전 2주간의 산후조리를 끝내고 아이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조리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가는데 저희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여보, 집으로 안 가고 어디 가? 그게 일단 가서 이야기해 줄게. 무슨 말이야? 지금 어디 가는데? 나 수유도 해야 하는데. 금방 도착하니까 수유하고 있어. 썬팅 지내서 안 보일 거야. 전 신랑이 말에 우선 급한 대로 아이에게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가서 내린 곳은 시어미가 계시는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차장으로 나와 있었고 제가 타고 있던 뒷문을 그대로 벌컥 하고 여셨어요. 윗옷을 걷어올리곤 수유를 하고 있던 전 당연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우리 손주 이쁘네 하며 문도 안 닫고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안녕하세요. 전 그런 시어머니께 아이를 넘기고 옷을 추스리고는 차 밖으로 나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짐을 챙겨 시댁으로 올라가니까 왜 저희 집 물건들이 시어머니네 집에 있는 걸까요? 전애들은 말이 없다 보니까 전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신랑은 멋쩍게 서서는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짐이 왜 여기 있어요? 아, 너 몸조리 하는 것 좀 도와주려 하려고 이리 옮겨뒀지. 애는 원래 다 같이 붙어서 키우는 거야. 제가 들은 내용이 없어서. 사실 전세 나간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그만한 집이 없다고 전세값을 올려주길래 냉큼 계약했지 뭐니. 마침 혼자 애 키우기도 힘들 테니까 같이 보자꾸나. 시어머니 앞에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 방으로 들어와 신랑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요. 신랑은 어머님 집이니까 어머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가 따질 부분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불편한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은 호텔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퇴근이 늦었고 시어머니 가게에서 거의 계산만 하는 사람이라서 점심을 드시러 꼭 집에 오셨어요. 전 그럼 애를 보다가 밥도 하다가 정신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제가 잘 재워둔 애를 굳이 건드려서 깨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자애가 효도도 하고 훨씬 나은데 여자라서 아휴 하며 말도 못하는 애기한테 그런 넋두리를 하곤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신랑에게 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시어머니와 생활을 하며 불편했던 걸 이야기를 하면 마치 제가 속이 좁은 은혜도 모르는 며느리인 것처럼 저만 참으면 다 괜찮은데 왜 그러냐고 해요. 한 번은 제가 샤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수가 꺼지면서 얼음장 같은 물이 나와서 시어머니께 왜 보일러를 끄셨냐고 했더니 전기세가 아깝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나 신랑이 샤워를 할 때는 따뜻한 물을
펑펑펑 쓰면서요. 이런 걸 차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낮에 아이가 잠에 들 때면 그때 저도 같이 낮잠을 자곤 하는데 하필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면 불호령 같은 큰 소리를 냅니다. 네 남편이랑 시애미는 뼈가 빠져라 일을 하고 있는데 넌 잠이 와?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도 깜빡 잠이 든 거라서. 이거 봐, 이거 봐. 게을러 터져서는. 내가 너 같았으면 애 자는 시간에 빨래도 돌리고 청소기라도 한 번 더 돌릴 거야. 그래야 예쁨 받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 죄송하다는 말도 지겨워. 제 입에서는 늘 죄송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사실 갓난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테지만 아기는 2-3시간에 한 번씩 깨는데 그렇다 보니까 전 늘 신랑과 함께 잠도 못 자고 작은 방에서 혼자 아이를 보고 있었고 신랑과 시어머니는 간밤에도 잘 잤고 전 수시로 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낮에도 쉬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고 찐 살은 그때 잠도 못 자고 잘 먹지도 못하다 보니까 자꾸 말라만 가매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전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가게는 숯불갈비 집이었는데 가게의 특성상 뜨거운 숯을 다루는 일이 많았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불에 많이 데이기도 하고 기름에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남은 반찬을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시어머니의 가게는 남은 찌개들을 모아서 다시 끓여 일하는 직원들의 식사를 먹였어요. 손님께 나가는 게 아니니까 남은 것을 재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고깃찌개를 먹으니까 좋지 않냐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좋지리를 꼬박 일했습니다. 제가 어리다 보니까 아저씨 또래의 남자 손님들이 추근덕거리며 술 먹고 같이 한잔하자고 하거나 진상을 부리는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날도 딱 그런 날이었어요. 회식을 나온 단체 손님들 중 한 분이 계속 저에게 술 한 잔만 주고 가라. 너 성인 아니냐? 소주 한 잔만 받고 마시고 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전 그 테이블 쪽으로 서빙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그걸 눈치채기라도 한 건지 저보고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너 왜 벨 눌렀는데 안 와? 아, 다른 직원이 먼저 가길래 다른 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니한테 몇 번이나 말 걸었어. 이렇게 사람 무시할 거야? 손님,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러지 마시죠. 이러지 말긴 뭘 이러지 마. 누가 보면 내가 무슨 짓이라도 한 줄 알겠네. 주변이 소란스러워지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서 등짝을 짝 소리가 나게 때리곤 손님이 옆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 손님이 주는 맥주를 한 잔 마시곤 다시 일을 하는데 시어머니가 뒤에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아까 그 일로 사과라도 하시려나 했는데 저더러 하는 말이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고 하시더라고요. 너 아까 그 손님 누군지 몰라? 요 앞에 공장 사장님이잖아. 회식하러 자주 오시는 분인데 맥주 한 잔 먹고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네? 제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왜 그 옆에서 남이 주는 술을 먹어야 하는 건데요? 뭐? 이게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말 대답을 해? 제정신이야? 그럼 눈에 보이게 손을 제 몸에 닿고 하는 것도 못 본 척 해야 하나요? 이렇게 융통성이 없으니까 넌 몸도 함부로 굴리고 다닌 게 뭐가 잘났다고 큰 소리야. 그 나이에 애 낳은 게 벼슬이야? 네 또래 다른 애들은 다 정직하게 회사에 다니면서 돈 버는데 넌 일자리도 못 구해서 내 가게에서 일하는 주제에 제대로 된 월급이나 주고 그런 말 하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어요. 처음 대든 그날 전 시어머니에게 손찌검을 당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시어머니를 째려보니까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버릇이 없냐 라고 하시면서 다시 손을 올렸고 전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제가 움츠려든 모습이 마음에 들었는지
시어머니는 다시 카운터로 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전 그날 이후 홀서빙이 아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겠다고 해서 늘 음식을 하고 고기 불판을 설거지하느라 습진이 마르는 날이 없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가게의 대표 아르바이트생 혹은 노예 같은 생활을 2년 동안이나 참으며 했어요. 그러다 저희 아버지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달리하시게 되었습니다. 전 당연히 새벽에 택시를 타고 1시간이나 걸리는 장례식장에 갔고, 신랑은 퇴근 후 오겠다고 하고는 감감무소식이었어요. 그렇게 3일장을 보내고 있는데 신랑은 그 다음날이 돼서야 왔고, 시어머니는 가게가 바쁘다고 장례식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제가 결혼을 제대로 한 건 맞나 회의감이 들었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힘든 와중에도 제 손이 보였나 봐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결혼 이후 거의 몇 번 못 본 어머니랑 장례식장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자 손은 남편 얼굴이라던데 너 손이 왜 이래? 시댁에 고깃집 하는데 그거 돕다 보니까 손이 늘 이렇네. 이런 손으로 손주는 어떻게 보고.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당연히 괜찮지. 안 그래도 힘든 어머니께 짐을 더 얹어드리고 싶진 않은 마음에 전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휴대폰으로 어머니가 전화가 왔고, 전 잠시 밖에 나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내일이 발인맞지. 끝나고 바로 와라. 오후에 단체 손님 예약 잡혔어. 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 직장 동료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괜찮냐는 안부이사가 먼저 아닌가요? 그제서야 제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상 치르고 있는 중인 거 모르세요? 어떻게 그렇게 본인 할 말만 하세요? 네가 그때 덜 맞았지? 너 정말 정신 안 차려? 여자가 결혼했으면 출가 외인이지. 무슨 유난이야? 일이 그렇게 바빠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와보지도 않으시나요? 내가 거길 왜 가니?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시끄럽고 내일 안 오기만 해봐. 아주 쫓아내버릴 테니까. 전 결국 그 다음날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출근을 했을 땐 시어머니가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 단체 손님이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얼른 주방에 가서 밀린 설거지를 하라며 이야기를 했고, 전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얼굴에 20을 던져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부조금으로 고작 20을 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처음엔 봉투를 보시곤 사돈이 잘못 보낸 게 아니냐며 이야기를 했고, 당황한 저는 제가 갖고 있던 돈을 더 넣어서 100을 채워뒀어요. 그런데 그 꼬라지를 보고 나니까 정말 시댁에 오만정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이라도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얼굴에 돈을 던지자 당연히 주변은 조용해졌고 흥미로운 표정으로 저희 쪽을 쳐다보더군요. 욱하는 성질머리의 시어미는 저를 보며 지금 이게 뭐한 짓이야? 하며 소리를 질렀고, 저도 가게 안에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어떻게 며느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와보지도 않고 20만 달랑 보낼 수 있으세요? 여기 오는 손님들 다 제가 아르바이트생인 줄 알아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무슨 빚 있어서 팔려온 사람처럼 일하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지내고 있잖아요. 그럼 빈손으로 시집와서는 뭐 부귀영화라도 누리고 살 줄 알았니? 제가 왜 결혼했는데요? 당신 아들이 저한테 못 쓸 짓 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때 저 신랑이 때리는 모습 보고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생긴 애가 있는데 어떻게 어미가 돼서 매정하게 아빠를 끌어낼 수 있어요? 어머니도 여자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발랑 까져서는 네 아들 꼬셔낸 거 아니야? 제가요? 제가 저보다도 나이도 많은데 어린 여자한테 술 먹이고 몹쓸 짓 한 건요? 힘으로 제가 어떻게 신랑을 이겨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또 막말하지? 저 그날 신고하러 경찰서에도 간 거 아세요? 임신만 아니었어도 바로 콩밥 먹이려고 했다고요.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자 주변에서 웅성거리며 매일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숯불을 옮기고 있는 걸 자주 봤다고 하며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평소에 가게는 얼씬도 안 하던 신랑은 그날은 제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가게에 나와서 있던 건지 두 방 뒤편에서 화가 난 채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다짜고짜 제 팔을 억지로 잡아당겨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고, 전 그런 신랑의 손에 끌려나가지 않으려 몸에 힘을 주고 버티었어요. 그러다 신랑이 예전 버릇을 못 고친 건지 사람들이 그 많은 곳에서 제 정강이를 걷어차버렸고, 전 자연스럽게 몸이 앞으로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제 바로 옆 손님 테이블에 올려져 있었던 된장찌개 뚝배기가 눈에 들어왔고, 전 일어나면서 그 뚝배기를 잡고 신랑의 머리통을 향해 힘껏 내려쳤어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뚝배기는 깨졌고, 그 안에 있던 다 식은 된장과 붙을 대로 붙어버린 밥알은 그대로 신랑의 머리에서 시작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오냐 오냐 봐줬더니 결국 기어올라? 뭐 기어올라? 우리가 부부이긴 해? 나 그냥 이 집의 노예 아니야? 그게 아니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모질 수 있어? 신랑은 이성을 잃고 제 머리채를 잡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절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 둘 신랑을 막아서기 시작했고, 저의 어머니 나이쯤 되는 여자 손님들은 절 일으켜서 도닥여줬어요. 그날 이후 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야 전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며칠 동안이나 친정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동안 아버지를 챙기느라 미처 저에게 관심을 주지 못한 것에 미안해하시며 함께 울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모녀는 칼을 가는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신랑과 이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랑 함께 지내며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할 때 양육권 소송도 함께 했어요. 신랑이야 워낙 가정에 무책임한 사람이었으니까 지 자식에 대한 미련도 없는 건지 흔쾌히 저에게 양육권은 주되 양육비 소송만은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더럽고 치사해서 양육비 소송은 철회를 했습니다. 어차피 양육비를 주라고 판결이 나도 돈이 없다고 피할 인간인 게 뻔했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시댁의 가게 바로 맞은편에 똑같이 숯불고기집을 오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차피 제가 그날 난리를 친 것으로 이 동네에서 시댁과 제 사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서 2년이 넘는 시간 일을 할 동안 주방 일은 거의 저에게 맡기셨고, 본인은 딱 계산하고 돈만 관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고 나면 가게에 간단하게는 쌈장의 비율이나 상추 겉절이 양념, 그리고 고기 맛이 나는 찌개도 끓이지 못하거든요. 물론 새로운 주방 이모를 구하면 그만이지만 그 시간 동에 맛이 계속 바뀔 테고, 이미 평판이 안 좋아진 가게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개업을 하던 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저희 가게에 와서 고기를 먹고 갔습니다. 이거 고기가 왜 이리 질겨? 냉동고기 아니야? 저희는 국내산 고기만 취급합니다. 이거 양념 맛도 우리 가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제가 개발한 양념인데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따박따박 한마디도 안 짓는 거 여전히 너무 버릇없네. 이 가게 얼마나 잘 됐나 내가 두고 볼 거야. 내 가게 바로 앞에 똑같은 가게를 차리는 건 무슨 심보야? 손님, 식사 다 드셨으면 계산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참아서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은 절대로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마치 시어머니는 진검승부를 해보자는 식으로 말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게가 오픈을 하고 정확히 1년이 된 시점에 시댁의 가게는 그야말로 쫄딱 망했어요. 물론 처음엔 지역 커뮤니티에 저와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과 관련된 글들이 많았고 노예 며느리의 반란과 같은 자극적인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도 호기심에 저희 가게에 오기도 하셨고요. 하지만 그런 일회성 고객들은 길게 단골로 만드는 건 바로 사장님의 센스와 친절한 직원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 어머니는 사실 젊으셨을 때 보험 왕도 몇 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알고 지내는 지인들도 많았고 손님들에게 맞춤형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는 법을 알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예전에 저에게 술을 권하고 자리에 앉으라던 사장님을 쥐락펴락 하듯이 친구처럼 장난을 치며 중간에서 중지도 하고요. 카운터에서 돈 계산만 하던 시어머니랑은 누가 봐도 다른 모습이었죠. 그리고 전 매장 안에서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면 음료수나 고기 추가 같은 이벤트 같은 걸 하면서 홍보 효과도 톡톡히 봤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매장을 관리했더니 마음이 급했던 옛날 시어머니, 아니 앞집 사장님은 가격을 대폭 할인해서 반박도 했었지만 수입 고기를 국산인 척 속여 팔고 유통기한도 지난 음식을 팔다가 결국 영업 정지를 먹고 가게까지 폐업했네요. 지금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어머니와 전 여전히 가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어찌 보면 호텔에 실습을 나갔을 때 세상에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산전수전을 겪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조금이라도 더 병원에 찾아가 안부를 전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누군가를 탓하고 싶지도 원망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저 다른 사람들이 어린 여자아이가 발랑 까져서 애를 낳아 기른다는 생각보다는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열심히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살 수 있도록 더 부지런히 지낼 생각입니다. 물론 딸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고요.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은 부모님 연령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처럼 어린 엄마를 너무 발랑 까졌다거나 한심하게만 보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고 혹시나 저와 비슷하게 혼자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사연이 작은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